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검란을 주도한 검사들에게 평검사 강등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게 역시 먹히는 모양입니다. 덕분에 어제 오늘 항명 검사장들이 온갖 쇼를 하며 몸을 비틀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역시 따로 있었습니다. 이번 검란을 주도한 지검장 중 한 명인 박재혁 수원지검장과 그리고 연판장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윤 정권의 수혜를 받았던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암약하던 잔존 윤 사단도 절멸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뿐 아니라 난파선이 침몰 중이라는 징후는 다른 데서도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검란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제와 자신은 윤사단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심지어 이 신대경의 구질구질한 변명이 참으로 웃긴 건, 허접한 논리도 논리지만 저 검사장들이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대경의 읍소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평검사 강등 조치도 순순히 따를 테니 제발 징계만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를 통해 이번 검란에 대해 당시 대검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벌써부터 온갖 험한 말이 생각납니다만 더 과관인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는 이어서 향후 징계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여전히 검란의 잔불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다만 이른바 평검사 강등 등의 인사조처 관련해서는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는 것이라며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그럼에도 그는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저들이 징계에 대해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난 것인데, 저로선 상황이 극악하게 흘러감에도 아직도 선출 권력의 개길 용기가 남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비단 신대경뿐 아니라 신속히 난파선에서 탈출 시도를 한 박재혁 수원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도 다를 건 없습니다. 저들이 사표를 낸 것도 실은 어떻게든 징계만 피하고 전관범죄로 한탕 해보겠다는 심산일 텐데, 민주당도 저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표를 받아주면 안 된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민주당의 주장에 100% 동의하며, 혹여나 저들이 징계의 반발에 저항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명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1000번, 만번 양보해서 법무부가 직접 징계를 개시하는 게 부담된다면 다른 악랄한 방법이 또 있기는 합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이 비운 검사들을 망신 줄 때 썼던 방법으로 바로 법무연수원 유배입니다. 참고로 현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됐던 바 있고, 과거 윤석열발 검찰 쿠데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금이라도 호의적이었던 검사들은 얄짤없이 윤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유배 발령이 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윤 정권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연구위원 숫자를 우회하기 위해 기타 고검 등의 인사 후 법무연수원에 파견을 보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끔찍한 윤석열 정권이 전통적인 유배에 더해 이를 우회하는 아주 창의적인 방법까지 이미 보여줬단 말입니다. 당연히 저는 징계가 가장 확실하고 맞는 방법이라고 보나, 정히 징계를 안 하겠다면 이런 식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에서 낸 검사 파면법에 따르면 징계받은 검사는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데, 징계만큼은 아니더라도 항명 검사들을 현 정권이 끝날 때까지 법무연수원에 박아놓고 푹 썩히면 사실상 징계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법무연수원은 친윤사단 검사들로 이미 포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견 방식으로 우회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기에 더더욱 법무연수원 유배와 더불어 징계 절차까지 개시한다면 가장 탁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핵심은 민주정권이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로 법무부가 이번만큼은 마음을 강하게 먹어
유배와 징계 절차 개시 두 가지 전부를 하는 결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언론에 온갖 언플을 하며 피의자 코스프레하는 저 검사장들의 변명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이유 공유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검찰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설명을 요청한 게 무슨 항명이냐 이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럼 예. 반대로 위법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찰하고 징계하겠다는 예.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착각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검찰 개혁을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러 다녔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검찰은 자기들이 행정 공무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잊고서 예. 정치 집단화돼서 정치적인 행동을 예. 해왔거든요. 오히려 민주정부에서 선출된 권력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 이것을 충분하게 징계하거나 감찰하거나 일종의 제압을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 자체가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강도 높게 진압해야 이들은 이렇게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지시도 다 고분고분 들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역으로 그러면 징계 받을 각오를 하고 항소 포기하지 말고 항소장 냈어야 됩니다. 네. 왜 안 내고 나서 네. 왜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네. 전 되묻고 싶어요. 그게 자신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신념이고 네. 확고부동했다라고 하면 항소장 냈어야죠. 예.